자,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이제 한번 그려볼 건데 좀 구체적인 예를 몇 개 들어가면서 한번 그려볼 거예요. 자, 제일 먼저 좀 쉬운 거부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쉬운 거. 예를 들어서 y는 로그 2x 이 녀석부터 한번 그려보죠. y는 로그 2x. 자, 우리가 처음 보는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릴 때는 x 대신에 뭔가 숫자를 넣어서 나오는 y 값을 찾아가지고 점을 쭉쭉 점을 쭉쭉 찍어서 이어주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먼저 이제 이 녀석의 그래프를 내가 그려볼 건데, 그래프를 그리려고 x축 y축을 그릴 건데, 자, 선생님이 x축 y축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가 무슨 뜻이냐? 이쪽 부분을 되게 짧게 그렸어요. 그죠? 요 x가 0보다 작은 부분을 짧게 그렸어. 이유가 뭔고 하니까 이 녀석은 자, 로그의 진수는 무조건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커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정의호도 봤지만은 x 대신에 0이나 음수값이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야. 없으니까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이쪽 부분은 우리가 여기 뭐 마이너스나 이런 값은 대입해도 값이 안 나와. 그래서 아예 여기는 아예 안 그리면 돼요. 그냥 이쪽 부분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유라 갑이나 칠판 좀 봐주지 않을래? 칠판 좀 봐주지 않을래? 맨날 그 혼자서 그냥 푹 수그리고 있다가 나중에 선생님 물어보면 모른다고 하면은 선생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칠판 좀 보자. 자, 그러면은 이제 x자리에 이제 숫자를 한번 대입해보면서 y값들을 찾아볼 거야. 자, 제일 먼저 x 대신에 1을 한번 대입해봅시다. x 대신에 1을 대입하면 y값이 얼마가 나와요? 로그 2의 1은 0이죠. 그죠? 따라서 y값은 0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x자리에 2를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x자리에 2를 넣어주면 로그 2의 2는 1이니까 y값은 1 이렇게 나오겠죠. 자, 3 넣으면 값이 좀 애매하니까 x 대신에 4 넣어보자. 4 넣어주면 y값 얼마 나오겠어요? 로그 2의 4는 2죠. 그죠? 이렇게 나올 거고. 자, 그 다음에 뭐 5, 6, 7, 8 이런 거 5, 6, 7 같은 것도 대입해보면 숫자가 예쁘게 안 나오지만 x 대신에 8을 넣어보면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그때 y값이 얼마 나와요? 3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렇게 나온다. 자, 그러면은 x자리에 1, 2, 3, 4, 5, 6, 7, 8 8은 좀 작네. 네. 조금 더 이쪽으로 그려봅시다. 5, 6, 7, 8까지. 그럼 y값이 이제 1, 2, 3까지 간단 말이야. 자, 보세요. 1,0, 1,0 요 점을 지나고요. 1,0, 1,0 지나고 2,1, 2,1 요 점 지나고 자, 그 다음에 4,2, 4,2 요 점 지나고요. 그 다음에 8,3, 8,3 요 점 지나고 이런 식으로 지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사이에 있는 값들을 좀 대입을 몇 개 해볼 거야. 자, x 대신에 2분의 1을 넣어보자. x 대신에 2분의 1을 넣어보면 y값이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죠? 왜?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자, 그 다음에 x 대신에 4분의 1을 넣어보자. 4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y값이 얼마가 나오겠어요? 마이너스 2가 나올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 한번 값을 좀 더 찍어보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찍었을 때 2분의 1일 때 마이너스 1, 요 점 지날 거고 그 다음에 4분의 1일 때 마이너스 2, 요 점 지날 거고 이런 식으로 지나게 되겠어요.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쭉 이어보면 어떤 그래프가 나올까 한번 생각해보면 자, 요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요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무슨 뜻이야? x 값을 0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가까이 가보면 어떻게 돼요?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해가지고 밑으로 쭉 내려가는 얘기지. 그래 안 그래? 그죠? 근데 음수가 될 수는 없으니까 여기 y축을 뚫고 넘어가진 않아요. y축을 뚫고 넘어가진 않고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가는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x 값이 점점 커지면 어떻게 돼요? 증가는 하긴 하는데 증가하는 비율이 어떻게 돼? 계속 좀 감소하죠. 그죠? 좀 뒤로 갈수록 천천히 올라갑니다.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또 다른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게. y는 로그 2분의 1의 x 그래프 이 녀석을 한번 그려볼 겁니다. 이 녀석을 한번 그려볼 건데 자, 얘도 로그 함수기 때문에 x 값이 음수는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요쪽 1사분면과 4사분면 쪽만 일단 그래프를 이렇게 표현해 줄 거야. 자, 그 다음에 x 대신에 값을 한번 대입해 볼 건데요. 자, 이번에는 x 대신에 1을 대입하면 y 값이 0 나온 건 맞는데 x 값이 2가 되면 y 값은 얼마가 나오겠어요? 이번에 y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죠?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자, 그 다음에 x 대신에 뭐 3이나
이런 숫자는 좀 값이 예쁘게 안 나오니까 4를 대입해보자. 4를 대입해보면 y값이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2가 나오죠? 왜냐면 4는 2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그럼 x 대신에 이제 8 대입시켜주면 y값이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3이 나오고. 자, x 대신에 이번엔 2분의 1 넣어봅시다. 2분의 1을 넣어보면은 로그 2분의 1에 2분의 1은 1이니까 y값이 2대 1이 나오겠죠. 그죠? 그럼 로그 4분의 1, x가 4분의 1일 때 y값은 얼마가 돼요? 2가 되겠죠. 그죠? 네, 요런 값들 이제 여기다 한번 찍어볼 거야. 자, 그럼 역시 1, 2, 3, 4, 5, 6, 7, 8까지 찍고 일단 1, 2, 3, 1, 2, 3 이렇게 찍어보면은 자, 먼저 1,0 여기 지나고요.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1 여기를 지나고요. 그 다음에 3, 4, 4, 마이너스 2 여기를 지나고요. 8, 마이너스 3 여기를 지나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 1 여기 지나고 4분의 1, 2 여기 지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얘도 자연스럽게 이어주면 어떻게 되는 거 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지겠어요. 그죠? 네. 근데 점이 찍히는 걸 우리가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요쪽 y는 로그 2분의 1 x 그래프랑 y는 로그 2분의 1 x 그래프랑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 것 같아? x축에 대해서 휙 뒤집은 거지. 그래 안 그래? x축에 대해서 휙 뒤집어주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겠죠. 그죠? 예, 따라서 얘랑 얘는 서로 뭐에 대칭인 관계다? x축에 대해 대칭인 관계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래프가 대충 어떤 모양으로 그려지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봤고, 자, 그 다음에 그럼 요 그래프의 특징을 한번 보자. 요 밑에 해당되는 숫자가 2는 1보다 큰 숫자를 선생님이 대입한 거야. 1보다 큰 숫자를 대입해보면 얘는 어떻게 돼요? x값이 커지면 y값도 어쨌든 간에 조금이긴 하지만 커지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증가함수가 나오게 됩니다. x값이 커지면 y값도 커지는 증가함수. 근데 얘는 어때요?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죠? 우하향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x값이 커지면 y값이 작아진다. 그죠? 이런 거 무슨 함수가 돼요? 감소함수가 되겠죠. 그죠? 네, 감소함수가 돼요. 그래서 요 밑에 해당되는 숫자가 0에서 1 사이 숫자가 나오면은 얘는 감소함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이해됐나요? 네. 그리고 우리가 점을 찍어가지고 직접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이제 이 녀석을 한번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정리 한번 이제 배운 녀석을 쭉 정리 한번 해보자. 자, 책을 보고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64페이지 개념 22번 한번 이 책 한번 읽어봅시다. 자, a가 0보다 크고 a가 1이 아닐 때 로그함수 y는 ax의 그래프는 지수함수 y는 a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다. 이건 아까 한 얘기죠. 그죠? 따라서 y는 로그 ax의 그래프의 성질은 다음과 같다. 자, a가 1보다 크면은 그 밑에 그래프처럼 빨간색 그래프, 증가하는 그래프가 그려져요. 증가하는 x값이 커지고 y값도 커지는 증가함수 그래프가 그려지고, 자, a가 0에서 1 사이면은 거기 파란색 그래프처럼 이제 감소하는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두 그래프의 공통 성질을 한번 볼게요. 밑에 1번 정의역은 뭐야? 양의 실수 전체 집합입니다. 예. 그 다음에 치역은 뭐예요? 실수 전체 집합이 되겠죠. 그죠? 아까 우리가 했던 거고. 자, 그 다음에 2번 밑에 해당되는 a가 1보다 크면은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한다. 요런 걸 이제 증가함수라고 그러죠. 그죠? 증가함수. 그 다음에 a값이 0에서 1 사이일 때는 x값이 증가하면 y값은 감소하는 요 감소함수가 나온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고요. 자, 3번 1대1 함수의 그래프이다. 그 다음에 4번 중요해요. 별표 쳐놓고. 자, 그래프는 어디를 반드시 지난다? 얘는 1,0을 반드시 지납니다. 1,0을 반드시 지나고요. 정근선은 뭐예요? y축이다. 그죠? y축이다.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그 밑에 이제 15번과 16번을 선생님이 지금 칠판에다 아까 해준 거야. 예, 이거 자기 힘으로 다시 한번 그려보고요. 밑에 이제 밑이 3일 때랑 3분의 1 때도 여러분들이 점 찍어서 한번 쭉 이어보고요. 자, 그렇게 해서 다음 페이지에 있는 64쪽 내용까지 한번 쭉 풀어보도록 합시다. 쭉 풀어볼 건데, 잠깐 그 전에 요거 하나 얘기하고 갑시다. 요거 하나 얘기하고. 우리 함수에서 배웠던 거 여기 또 나오긴 하는데, 요거 여러분들이 다 까먹은 것 같아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일단 여러분들 함수의 우리가 함수를 배울 때 특정한 4개 함수를 배운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1대1 함수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이 뭔지 알아야 돼요. 1대1 함수랑 1대1 대응.
자, 1대1 함수는 뭐가 1대1 함수냐면은 x 값을 다르게 대입하면 y 값도 반드시 다르게 나와야 되는 게 1대1 함수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가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x집합에서 y집합으로 대응 관계를 우리가 만들어 볼 건데, 예를 들어서 1이 6으로 대응됐어. 그럼 2는 6이 아닌 다른 숫자로 대응돼야 돼요. 그 다음에 또 3은 그럼 1과 2랑 다른 숫자니까 또 4랑 6이 아닌 다른 숫자로 이렇게 대응이 돼야 돼. 이런 식으로 대응되는 함수를 뭐라 그러나? 1대1 함수라고 한다는 얘기인데, 그냥 요것만 알면 안 되고요. 이 1대1 함수가 수학적인 기호로 어떻게 표시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야. 자, 수학적인 기호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1대1 함수는 자, 이렇게 표현됩니다. 보통 x1과 x2가 다르면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도 다르다. 요걸 만족하는 함수를 뭐라고 한다? 1대1 함수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조금 문제에서 좀 더 어렵게 나올 때는 자, 이게 뭐뭐이면 뭐뭐이다의 명제 형태잖아. 그 명제는 항상 대우도 똑같은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이 녀석의 대우를 써주면은 fx1과 fx2가 같으면 x1과 x2가 같다. 이런 식으로도 이제 표현이 됩니다. 알겠죠? 여기서 요 수학적인 표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익혀놔야 돼요. 이거 암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 알겠죠? 1대1 함수가 뭐냐? 요거를 암기를 좀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대1 대응은 뭐냐면은 1대1 대응은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1대1 함수여야 돼요. 일단 1대1 함수가 돼야 1대1 대응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치역과 공역이 일치해야 됩니다. 치역과 공역이 일치해야 돼요. 자, 치역과 공역이 일치한다는 말이 뭔지 한번 보자. 자, 여기 선생님 옆에 그려놓은 대응관계 그림을 봅시다. 얘는 1대1 함수 일단 되잖아, 그치? 근데 1대1 대응은 안 되거든? 왜 그런 거 아니까? 요 y가 y 전체 집합이 공역이에요. 그러니까 공역은 4, 5, 6, 7을 원소로 가진 집합인데, 치역은 어떤 녀석이야? 치역은 실제로 화살표가 닿는 것만 가지고 이제 내가 집합을 만든 게 치역이야. 그럼 얘는 4, 6, 7 요게 치역이 되겠지, 그치? 그럼 공역과 치역이 일치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요 문제는. 그래서 얘는 1대1 함수는 맞는데 1대1 대응은 아니야. 1대1 대응은 아닌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공역에서 5를 뺐어. 공역에서 5를 뺐으면 그때는 어때요? 치역과 공역이 완벽하게 일치하게 되겠지, 그치? 그렇게 되면 뭐가 된다? 1대1 대응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 알겠어요? 자, 그럼 1대1 대응은 이제 또 중요한 게 뭔가 하니까, 1대1 대응이 바로 뭐냐면은 역함수의 존재 조건이에요. 어떤 함수에 역함수가 있으려면은 반드시 그 함수는 1대1 대응이어야 역함수가 나온다. 1대1 대응이 아니면 역함수가 나오지가 않아요. 자, 역함수라는 건 뭐야? 화살표를 거꾸로 되돌린 거거든. 자, 그럼 거꾸로 되돌려 봅시다. 예를 들어서 여기 y에서 x집합으로 이제 대응 관계를 거꾸로 만들어 볼 건데, 그러면은 1이 6에 대응됐으니까 6은 1로 갈 거고, 2가 4에 대응됐으니까 4는 2로 갈 거고, 3이 7로 대응됐으니까 7은 3으로 갈 거예요. 근데 5는 갈 곳을 잃었어. 그지? 그죠? 우리가 함수가 되려면은 요 전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다 이제 공역에 대응이 돼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화살표를 거꾸로 만들면 얘는 대응되는 값이 없으니까 함수겠어요? 아니겠어요? 함수가 아예 아니게 된단 말이야. 그럼 요 녀석의 역함수는 존재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죠? 근데 만약에 처음부터 여기 5가 없었으면은 여기도 5가 없을 테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함수가 만들어지겠지.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래서 자, 1대1 대응은 왜 중요하냐면은 1대1 대응은 뭐기 때문에 어떤 함수의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 거기 책 63페이지 위에다가 좀 정리 한번 해줍시다. 이거는 우리가 수학하에서 배운 내용인데 함수 나올 때마다 계속 나와요. 함수 나올 때마다. 이제 로그함수 지수함수 할 때도 나왔고, 로그함수 할 때도 나왔고, 나중에 상함수 할 때도 또 나올 거야. 반드시 기억을 해두도록 합시다. 자, 이거 다 정리한 사람은 이제 다음 장 64페이지까지 문제를 한번 쭉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정리하고 64페이지까지 문제 풀어봅시다.